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주말 내내 나타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늘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국에서 날아든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정체하며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낮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주가 영하 3도, 익산 영하 6도, 진안 영하 8.2도로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이 낮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온화하겠고 모레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의 임원 등이 뇌물을 받고 200억 원대 공사를 몰아주었다가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법원이 위장업체로 판단했던 곳들이 또 수백억 원어치의 한전 공사를 수주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한전 임원 3명이 징역 5,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모두 2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220억 원어치의 배전 공사를 AB 두 회사에 몰아주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원은 A회사는 무려 20개, B회사는 10개나 업체를 동원해 중복 입찰로 담당자를 속이고 공정성을 해쳤다며 뇌물죄와 입찰방해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A회사 등 21개, B회사 등 11개가 사실상 단일한 회사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업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30여 개 업체 가운데 5곳이 지난해 말 한전에서 192억 원어치의 공사를 또 수주했습니다. 뇌물까지 주고 공사를 맡아 처벌을 받았고 사실상 한 회사인 만큼 국가계약법상 32개 업체 모두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한전 측은 당시 낙찰을 받았던 업체 13곳만 제재 대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뇌물 사건으로 형사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뇌물을 준 자 내지는 담합한 경우 등 사유를 적용해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측은 입찰 참가 방해를 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입찰 방해도 AB 두 업체 대표만 처벌을 받은 만큼 13개 낙찰업체에 대해서만 뇌물죄 처벌을 이유로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게 주달청 해석이에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 방해에도 해당이 안 되고. 뇌물 비리로 공기업의 신뢰성을 깨뜨린 한국전력에서 또다시 입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군산교도소가 수용자들이 쓰던 방 6개를 한꺼번에 비웠습니다. 주한 미군 병사 2명을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교도소는 최근 수용자들이 쓰던 방 6개를 비웠습니다. 마약류인 대마초를 판매하다 붙잡힌 미군 병사 2명을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한미군 2명을 위해 30여 명이 쓰던 방을 내준 건데 이 때문에 기존 수용자들이 대거 방을 옮기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공간에는 침대와 주방시설,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 병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소파, 즉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의 합의 의사록 규정 때문입니다. 소파는 주한미군에 대한 구금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준이란 72평방피트, 그러니까 6.69제곱미터 이상의 취침실, 미군이 직접 공급한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실, 휴게 공간과 예배당을 갖추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수용자의 1인당 거주 면적 2.58제곱미터에 2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군산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780명가량인데 현재 수용 인원은 900명이 넘을 만큼 과밀합니다. 국내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수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을 위한 수용시설은 바로 개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평등성이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산교도소는 소파 규정에 맞는 수용동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존 수용동을 활용했고 미군 병사 2명이 실제로 쓰는 공간은 수용방 3개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수용자들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 유독 주한미군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의 축구 종합센터를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축구센터가 조성이 되면 4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돼서 새만금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새만금 야미 신시간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바다였던 곳이 드넓은 육지가 됐습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이 이곳에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습장인 파주 축구센터를 대신할 새로운 축구 종합센터 공모에 참여한 것입니다. 축구 종합센터는 33만 제곱미터로 14면의 축구장을 비롯해 축구협회 사무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10년 동안 운영될 경우 4만여 명의 고용 효과와 인구 유입 등을 포함해 4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은 50년간 무상 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또 새만금 십자도로와 공항, 항만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다 고군산 군도 등 천혜 관광 자원이 있어 운동과 휴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관광과 휴양 레저 시설이 연계되어 있어서 미래의 훈련 장소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만금 개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여 개 지자체가 관심을 보여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는 오늘 3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는 핵심 전략 사업에 밑거름을 다지는 한 해로 삼기로 했습니다.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와 역사 문화 관광 산업의 수도가 핵심 목표입니다. 올해 사자성어는 군민에게 더욱 다가간다는 뜻에서 평이 근민으로 정했습니다. 군정에 봉사하는 그런 철학을 평이 근민이라는 사자성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이하고 가장 쉬운 행정을 하자. 그래서 군민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정읍 시가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 달 24일 동학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읍 시는 동학 기념일 지정 이후 첫 대회인 만큼 동학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우리 정읍시에서 제125주년 동학 농민혁명 기념 전국 마라톤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달리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농촌 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출산 가정을 축하하기 위해 신생아의 출생 시각과 몸무게, 희망을 담은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농림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청년 창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공모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참가자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금융위원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 시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용역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달까지인 용역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용역 결과에 맞춰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준비할 계획으로 용역 결과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2단계 수질 대책 이후의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2단계 수질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서 후속 대책으로 2020년 이후에 3단계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에게 맡겨서 지역 현실에 맞는 수질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 정부 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전북의 50대의 구급차와 소방차가 새로이 배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78억 원을 들여서 구급차와 펌프차, 사다리차 등 50대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하반기에 신설되는 순창 소방서에 배치됩니다.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졸업식을 치르지 않는 초등학교가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이 5곳, 익산 1곳, 김제 1곳, 부안 2곳 등 모두 9개 초등학교에서 졸업생이 없어서 올해 졸업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 비안도초는 내년에도 졸업생이 없어서 3년 연속 졸업식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졸업생이 1명밖에 없어서 나홀로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는 14곳입니다. 군산시가 올해부터 출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합니다. 군산시는 첫째 아이는 3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둘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셋째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넷째 아이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특히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새로 1,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